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자동차 고유 모델의 지평을 연 정부 관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리더십의 성공 실패 사례와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 현대 정주영 회장이 설립하고 동생 정세용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경영을 맡겼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정주영 회장이 내린 결단들이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첫 번째 결단은 1973년 정부의 고유 모델 기반 소형 승용차 수출 양산 정책에 맞추어 해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의 합작이 아닌 독자 생존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 없어하는 임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1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단행하여 포니를 개발하고 울산 양산 공장을 짓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1980년 국보위의 종합공업투자조정조치 때 대우그룹과의 협상에서 발전 설비와 자동차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 정주영 회장은 정부의 예상을 깨고 자동차 부문을 선택했습니다. 현대그룹은 발전 설비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을 살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 단계의 자동차 부문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자동차 부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1999년 정세용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차남 정몽구를 현대자동차 회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수한 이 기아자동차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품질 경영으로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저가 자동차에서 프리미엄과 럭셔리 브랜드로 격상시켰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새 결단은 현대자동차를 세계 정상권의 자동차 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한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세계 1위 목표를 향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용 사장은 1967년부터 1999년까지 32년간 현대자동차를 이끌어 세계 5위 생산의 완성차 업체로 성장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1928년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53년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6.25 전쟁 기간 미군 통역관으로 근무하면서 영어를 익히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1957년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교 정치 외교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그는 정주영 회장의 요청으로 현대건설에 입사하고 1965년 태국 파라티 나라티왑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태국 고속도로 건설 경험으로 현대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70년대 중동건설 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967년 그는 정주영 회장에 의해 현대자동차 설립에 참여하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73년 현대자동차와 미국 포드와의 2년여에 걸친 합작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의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수출 양산 정책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는 소형 승용차 포니 개발과 20만 대 양산 공장 건설을 1973년 9월부터 1975년 12월까지 이른바 현대속도로 완료했습니다. 정세용 사장은 포니 수출을 위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해외 현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그는 포니의 내수 및 수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자동차 시장의 본 무대인 미국에 진출하고자 신차 포니 엑셀 개발과 30만 대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술 자료를 위한 공작기기부 설립, 프레스 금형 제작 기술 내재화, 디자인과 엔진 개발을 위한 마북리 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의 기술 자립 노력은 1991년 독자 엔진, 1994년 디자인과 차체까지 직접 개발한 독자 모델 엑센트의 개발로 결실을 맺습니다. 경쟁사인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삼성자동차가 주요 기계 설비를 해외에서 조달할 때 현대자동차는 자체 제작한 금형과 공작 기계로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정소영 회장의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의 한 부분입니다. 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삼성이 2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적게는 2조 7천억 원에서 많게는 3조 5천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우리는 아산에 최신 시설을 갖춘 25만 대 공장을 짓는데 약 7천억 원밖에 들지 않았다. 이미 업계에서 평가한 대로 아산 공장의 시설은 최신 시설을 갖춘 일본 도요타의 규슈 공장하고 맞먹는 정도의 첨단 수준이다. 그런데 시설 수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삼성이 2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그처럼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 도통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의 독자 생존을 위한 고유 모델 개발, 기술 자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에도 한국 완성차 4사 가운데 현대자동차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해외 진출을 위해 1989년 미국 시장 전초기지 캐나다 브로몬 공장 준공, 1997년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튀르키예 공장 준공, 1998년 인도 첸나이 공장 준공으로 생산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캐나다 브로몬 공장은 중형차 스텔라의 미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1993년 철수했지만 튀르키예 공장과 인도 첸나이 공장은 현대의 현재화와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세용 회장은 형 정주영 회장을 도와 현대자동차를 경영하고 현대그룹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독자 생존과 기술 자립 전략은 일본 마츠다와 미국 포드와의 기술 제휴를 장기간 유지했던 기아 자동차와 대비됩니다. 도요타 자동차, GM과 오랜 합작 기간에도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해 막대한 외화를 지불해야 했던 대우 자동차, 뒤늦게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여 부채의 늪에 허덕여야 했던 삼성 자동차와 비교하면 더욱 빠른 선택과 집중이 현대자동차의 생존 비결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세용 회장의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를 이끈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본 연구센터의 동영상 강좌, 한국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11주차 강의, 현대자동차 그룹과 기업가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정세용 회장이 현대자동차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임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미국 GM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품질과 가격, 성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질 경영을 전면에 내세워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도요타 자동차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현대전공에서의 현장 경영을 바탕으로 부품 모듈화 도입 등 생산성을 높이고 영업이익 10% 이상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저개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5위 생산 규모의 글로벌 업체로 성장한 한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보다 일찍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는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한국 IMF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한때 내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부실기업이 되어 타 업체에 인수되고 해외 업체에 매각되는 불운을 겪게 된 것일까요? 저는 리더십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창업주 김철호 회장은 1905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서 볼트와 너트, 자전거를 제조 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특수로 인해 볼트와 너트의 수요가 급증하여 김철호 회장은 큰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945년 김철호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영등포의 자전거 공장 경성전공을 설립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부산으로 설비를 옮겨 기아 산업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1952년 한국 최초의 자전거 삼천리호를 제조 판매합니다. 또한 1950년대 운송수단이 주로 우마차였으므로 서울 한복판의 도로 환경이 무척 불결했었습니다. 외국 원조 기관에서 도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공부에서는 우마차를 대체할 2륜차, 3륜차를 제작할 업체를 물색합니다. 기아 산업은 자전거를 제조하고 있었으므로 상공부의 요청으로 2륜차와 3륜차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호 회장은 리어카를 제작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하면서 외국 원조 기금으로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일본 혼다의 2륜차, 마쓰다의 3륜차 기술을 도입하여 1961년 2륜차 C100, 1962년 3륜차 K360을 출시하고 시장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철호 회장은 4륜차 제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1970년 경기도 시흥 소하리 약 23만 평 부지에 자동차 일관 생산 공장을 착공합니다. 공장 준공 후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이 공장 견학을 요청하자 기업이 발전하려면 주변의 모든 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하고 또한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라며 허락합니다. 김철호 회장은 공장 종업원으로 시작해서 성실성을 바탕으로 큰 자금을 모으고 자전거부터 4륜 승용차까지 정부와 서민들에게 필요한 운송수단을 공급했습니다. 그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공채사원 출신 김선홍을 일본 혼다 자동차에 파견하여 엔진 기술을 배우게 하고 소하리 공장 준공에 책임을 맡깁니다. 기아 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준공과 운영을 책임졌던 김선홍 회장은 1932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58년 기아 산업에 입사합니다. 그는 기계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의 선배 작업자들이 실패한 수입 공작 기계 조립을 해내면서 김철호 회장의 눈에 들게 되고 1960년대 일본 혼다 자동차에 기술 파견도 다녀오게 됩니다. 1981년 기아 자동차 사장에 취임한 그는 전두환 정부의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기아 자동차에서 승용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일본 마쓰다의 12인승 승합차 봉고를 들여와 생산합니다. 승합차 봉고 코치 시리즈의 판매 성공은 3년간 적차에 시달렸던 기아 자동차를 1년 만에 흑자 경영으로 돌려놓습니다. 김선홍 회장은 경영 혁신을 위해 RCD22 원가 절감과 함께 사원들이 참여하에 봉고 판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로서 영국 로터스의 엘란 스포츠카, 포드의 세이블 컨버터블을 수입 생산하여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1987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그는 일본 마쓰다의 소형 승용차 프라이드를 들여와 생산하여 포드 판매망을 통해 수출했습니다. 1992년 독자 모델 세피아, SUV 스포티지 출시, 1995년에는 수출 100만 대를 달성하여 세계 순위 8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8개 계열사로 늘어난 기아 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내부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과잉 공급 상태에도 기아 특수강에 대한 1조 원의 무리한 설비 투자, 아파트 건설 미분양의 기산, 기아 자동차 크레도스 신차 출시 부진 등으로 1991년부터 그룹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김선홍 회장은 이를 분식회계로 처리하여 위기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기아 자동차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았고 자동차 경쟁사들마저 부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선홍 회장은 부도 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12%의 주식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채권단의 경영진 퇴진 요구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김선홍 회장은 현장 사원들과의 단합과 지지로 자동차 생산 전 분야를 이끌었지만 그의 융자를 통한 사업 확장과 적절치 않은 회계 처리는 기아 자동차를 부도로 몰아넣었습니다. 1962년 제1교포에 의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자동차 공장으로 세워진 인천 새나라 자동차에서는 이후 신진자동차, GM코리아, 세한자동차, 대우자동차로 사명과 대주주를 바꿔가며 승용차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1979년 세한자동차 지분에 투자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1983년 GM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고 사명을 대우자동차로 바꾸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는 본 연구센터 동영상 강좌, 한국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8주차, 대우그룹과 기업가 강의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김우중 회장은 상업적 안목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1992년 GM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 모델 개발과 수출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융자에 기반한 해외 사업 확장이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대우자동차는 GM의 싼 값에 매각됩니다. 매각 후 김대중 정부는 GM의 운영 자금을 지원했고 GM은 대우자동차가 개발한 마티즈, 라세티, 누비라를 중국에서 생산하여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리더십의 성공 실패 사례와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비즈니스 시장 개척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